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 받은 것 중에 우선 먼저 그거부터 펴봐. 여기 점수 쓰는 거 있죠, 점수. 요거 북일고 통합과학 2학기 1차 고사 시험 점수 확인하고 나와 있는데 요거 오늘 안 써도 돼요. 다음 주까지 좀 써서 오세요. 근데 사실은 요게 이유가 있어. 엄마 이걸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오늘도 이제 피드백을 좀 할 건데 자기 스스로 좀 피드백을 해보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끝나고 실제로 자주 어저께도 수업하면서 내가 물어봤는데 야 너 그거 왜 틀렸어? 서술형 같은 경우 너 왜 틀렸어? 그랬더니 몰라요. 뭐 감점됐던데요? 이유를 몰라. 그럼 문제가 뭐냐면 다음 시험에도 그럼 또 감점돼도 이유도 모를 거야? 그럼 안 돼. 그죠? 특히 이런 거 있었어. 서술형인데 그냥 단답형으로 쓰면 감점 있어. 알죠? 돼? 그러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자주 감점용에서 얘기하는데 감점이 사실은 후하게 좀 그러니까 최대한 안 하려고 학교에서 노력하지만 뭐라고 좀 기준을 주냐면 필요한 단어가 있어. 그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뭐야? 이 단어가 없으면 이건 뭐야? 감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빨리 와. 자, 그래서 여기 점수 확인은 최대한 좀 꼼꼼하게 써서 오는 게 좋아. 사실 나한테 제출한다기보다는 너 머리 많이 자랐다. 나한테 제출한다기보다는 스스로 그냥 한번 적어보는 거야. 내가 이번 이 시험 문제 볼 때 객관식에서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란 얘기야.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한번 봐봐. 자, 북일고 내신 진도 및 학습사항 조사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봐. 매주 학교에서 뭐 해오는지 좀 적어와. 네? 내가 사실은 이번 시험에서 조금 놀랬던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야. 뭐 시험지가 있는 사람은 뭐 봐도 되는데 16번 문제가 나 조금 약간 당황스러웠거든. 16번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야. 오늘 이제 공부할 건데 자석에다가 요렇게 해갖고 수평에다 물 채워놨던 문제야. 미안하지만 얘는 통합과학 교과 내용이 아니야.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데 이거 1학기 때 배운 아니 이거 1학기 때도 없었어. 이거 통합과학에도 없는 내용이야. 이건 그냥 물리 1이야. 돼? 근데 문제는 아준이한테 물어볼게. 학교 선생님이 이거 해줬니 안 해줬니? 1학기 때도 안 해줬어? 기억이 안 나? 1학기 때도 안 해줬으면 진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이건 통합과학 1이 아니거든. 1도 아니고 2도 아니야. 오케이? 이거는 그냥 물리 1이야.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뭐 아준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1학기 때 뭔가 해줬을 거야. 그지? 1학기 때 안 해주고 이렇게 낼 리는 없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만약 정말 1학기 때도 언급이 없었다. 근데 이걸 갑자기 냈다. 그럼 이상한 거야. 그건 나쁘다 좋다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거야. 내 생각에는. 오케이? 그럼 내 방법, 그럼 이제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씨발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 왜?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상한 문제가 나왔잖아. 그죠? 돼? 너 이거 배워봤니? 그걸 안 배워봤잖아. 돼? 16번을 이제 뭐 옛날에 물리 선행을 좀 했던 친구들은 잘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친구들은 이거 뭐야? 씨발 이랬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특히 문제가 뭐냐면 한 80% 70% 학교 수업 열심히 안 들어요 또.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해줬긴 해줬는데 대부분 다 그냥 넘어갔을 거란 얘기지. 그럼 내가 이걸 이번에 이제 매주 나갈 텐데 좀 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지금 한 14명, 13명 되거든? 누군가 한 새끼는 써오겠지. 학교에서 이런 거 해줬어요. 그럼 내가 그걸 알아야 뭔가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좀 그런 걸 느꼈어. 애들하고 조금 애들이 10명이 넘게 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 걸 피드백을 잘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거든. 내가 뭐 사실 몇몇 소식통들이 있어. 아준이나 이런 애들 뭐 목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연락해갖고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뭐 아준이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해갖고 최소한 뭐 이런 건 안 적어도 돼. 뭐 출판사 이런 거 안 적어도 되는데 담당 파트 선생님이 좀 특이하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적어와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대비를 해주지. 그죠? 돼?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원래 두 개를 가르쳐. 통합과학하고 물리야. 근데 16번 문제 보고 엄청 속상했어. 왜 속이 상하냐? 아니 내가 담당이 물리인데 물리 문제를 내가 안 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사실은 이번에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비슷한 문제가 꽤 있었죠. 네. 아예 이 문제는 봐봐. 내가 이거 분석에 나눴는데 뒤로 넘겨보면 아예 이 문제의 그 15번 문제는 아예 우리 교재에 있던 똑같은 문제예요. 알죠? 전자기류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잖아. 알죠? 기억나. 그리고 실제로 산화구리 문제도요. 엄마 구리가 산화되는 문제도 이것도 사실은 우리 문제집에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있었어요. 이거 말고 몇 개가 더 있는데 오케이?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엄마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학교에서 뭘 하는지를 좀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너희들 대비를 잘해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본질이야. 그래서 누군가는 다 열심히 써오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수업을 존나 열심히 안 듣는 새끼도 있으니까 걔 중에 열심히 듣는 새끼가 누가 하나라도 써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물리 선생님인데 이번에 씨발 존나 어렵게 된다고 했음.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써오면 그죠? 내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봐봐. 또 하나는 여기 뭐 분석글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한번 나봐봐. 분석글을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건 기말고사란 말이야. 니네한테 이제 2차 고사인데 기말고사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보면 엄마 여기 봐봐. 생각해보면 우선 물리, 화학, 생물, 지학에서 우선 물리부터 얘기하면 이제 남은 부분이 거의 없어. 미안하지만 물리 선생님이 할 게 별로 없어. 오케이? 그래서 뭐 할 거야? 누적을 할 거라고. 오케이? 내가 지금 1학기 때 이거 발표된 거야. 내가 어디서 들은 거야. 1학기하고 2학기에서 니네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까지 봤는데 사실 중간 1학기보다 쉬웠지, 그치? 이번에 쉬웠잖아. 1학기보다 아주나. 왜? 왠 거 같아? 한번 느껴봐. 물리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왔어. 정확히 물리 문제가 어렵게 안 나왔어. 니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1번 문제가 뭐였어? VT 그래프 그려갖고 그죠? 옆에 오른쪽 3번 문제가 이렇게 도를 해갖고 문제 나온 거였어. 7월 달에 봤던 1학기 2차 고사 시험 문제. 첫 페이지에 물리 문제가 1번, 3번, 4번. 컴온. 빨리 와. 눈 부은 거 봐서. 빨리 안경 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 시험이 쉬워진 건 물리 문제가 나오긴 나왔지만 약해진 거야. 돼?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봐. 이번에 물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낼 것도 없어. 근데 누적이야. 그러니까 앞에 걸 다시 내겠지. 그렇지 않을까? 돼? 그리고 여러분 좀 착각하면 안 돼.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중간고사 쉬웠으니까요. 뭐 혼자 해볼게요. 혼자 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기말고사는 어렵게 나올 거야. 왜 그럴까? 이번 번 생각보다 애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 솔직히 지금 올랐잖아. 조금씩. 시험은 쉬었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점수가 조금씩은 올랐을 거라고. 그럼 나름대로 변별력을 갖추려면 니네 학교는 전통적으로 물리하고 화학을 갖다 뭐 하냐면 난이도 조절을 많이 썼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진짜 미안하지만 생지를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낼 건데. 우리 이번에 지구과학 어렵게 나올 거라고 굉장히 대비를 많이 했잖아. 엘니뇨. 근데 어떻게 나왔어? 서술형 이번에 씨발 엘니뇨가 무엇입니까? 그죠? 정말 황당했다 씨발 시험지 보고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현타가 빡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지구과학과 생물을 어렵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다시 들었어. 정말로. 나는 나름대로 이번에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대치동에서 과외도 하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과외하는 고등학교 1학년애가 과외가 들어갔는데 딱 2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부분에서 엘니뇨 부분하고 전자기유도 두 부분만 해달라는 거야. 한 2회 정도로 해서. 왜냐면 걔가 이제 휘문고등학교인데 자기네 학교는 여기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야. 돼? 난 당연히 엘니뇨가 어렵게 나올 줄 알았지. 근데 엘니뇨 씨발 무슨 걔 병신 같은 문제 하나 나오고 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봐 좀 내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그런 선생님
어려운 주제도 쉽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야. 그죠?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문제 이해돼요? 그래서 물리는 누적 범위 중에서 우리가 내가 이 선생님의 니네 학교 선생님 물리 선생님 이름 뭐냐? 남선 선생님이야? 남자 여자야? 남자야? 몇 살이야? 나보다 연배가 높으셔? 아무튼 내가 그 서남선 선생님의 성향을 조금 알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추석 기간에 1학기 기출문사 미래 1학기 중간하고 기말을 꽤 많이 내가 봤거든. 여러 번 분석을 해봤는데 성향을 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수능형 문제를 내가 알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대충 보여. 왜냐면 내가 물리 선생님이었으니까 물리도 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뭐를 할 거냐면 물리는 누적 범위를 그냥 아예 물리 원칙을 갖고 할 거야. 근데 저 책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낼 만한 내용들이나 충분히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좀 많이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번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물리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화학에서 이제 나올 만한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 어디야? 중화 반응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화 반응은 난이도가 꽤 높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도 했었지만 화학에서 틀린 친구들도 너무 가슴이 아파. 이번에도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전자를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얻고. 그죠? 아까도 보니까 또 틀렸더만. 그죠? 이거보다 훨씬 빡센 문제들이 중화 반응에 많아. 오케이? 그러니까 중화 반응은 아무리 어렵게 한 문제를 많이 풀고 어렵게 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어. 오케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물리 누적 범위와 중화 반응이 핵심이야. 알겠어요? 사실 생물도 별로 할 게 없어. 미안하지만 생물이야말로 이제 별로 할 게 없어. 앞에서 우리가 뭐 앞에서 그 자연선택설도 하고 변이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뭐가 있냐면 생물 부분 파트가 마지막 부분이 뭐 하나 추가된 게 있어. 뭐 안 배웠겠지만 간염병 뭐 이런 거 있거든. 이게 혹시 PCR 이런 거 들어봤어? 맞아, 이런 거 배워. 이게 이 코로나 키트잖아. 네? 이게 뭐 폴리머라이즈 체인 리액션이라면서 이걸 가지고 뭐 증폭시켜 그래갖고 막 병균을 알아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 부분이 좀 추가가 됐어. 추가가 됐다는 얘기는 앞에 부분에 시험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출 부분에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니네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별로 없어. 본인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난 이게 제일 걱정이야. 오늘 이번 주에 이제 학교 가면 꼭 알아와. 지학은 남은 시험 범위가 거의 없어. 할 게 거의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학 선생님이 나는 뭘 할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걸 만든 거야. 좀 가서 조사를 해보라고. 시험 그다음 물어봐. 선생님 저희 뭐예요 앞으로? 할 게 없어. 그리고 이번에도 지학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 뭐야? 작았어. 그죠?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엘니뇨하고 거기 대기대 순환 빼놓고는 선생님이 딱히 한 게 없거든. 그죠? 앞에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빼놓고 이제 거기서 다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또 모르지 또 지학생이 갑자기 씨발 나도 누적할 거야 그럼.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이해돼요? 알겠지? 그래서 중간고사가 이번 중간고사가 시험 범위가 좀 넉넉했어. 뭐 이렇게 많이 가지? 화학도 사실 산과 염기까지 했거든. 그리고 이렇게 뭘 많이 가지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 기말고사는 뭐가 되는 거야? 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야. 근데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는 내야 되고, 그죠? 이번에 시험 점수는 좀 올라갔으니 변별력은 또 생겨야 되니까 누적을 쓰거나 아니면 주어진 범위 안에서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네? 그럼 또 선생님 쉽게 나올 수도 있잖아. 아 씨발 야 쉽게 대비했는데 쉽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쉽게 대비했는데 어렵게 나와봐. 그러면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대비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조금 어렵게 하고 쉬운 것도 많이 풀고 넉넉히 해봐야 문제가 쉽든 어렵든 대비가 되는 거지. 돼? 돼? 성화이 됐어? 난 기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내 느낌이야.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도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고, 오케이? 선생님 글 열심히 쓴 거야. 왜 자꾸 이과 선생님한테 글을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학원에서 자꾸 써달라고 해서 쓴 건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고, 요것도 매주 줄 겁니다. 알겠죠? 매주 줄 거니까 학교에서 뭐 들어왔는지 다 써와, 개놈들아. 오케이? 잔새끼 여기다 써놔. 자서 모르겠음. 돼? 그래서 진도표도 써오고 1학기 시험 점수 요것도 다음 주까지 좀 써갖고 오세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물리를 좀 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물리를 시작을 해볼 건데 제발 그냥 아예 책을 좀 줄게. 우리 지금 온라인은 지금 듣는 친구들은 요거 책을 학원에다 놓을 테니까 가져가서 들어. 내가 선생님 오늘 교재를 따로 주긴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심화돼서 나갈 거야. 알겠지? 참고로 지금 배우는 부분은 나중에 2학년 됐을 때 물리 배우는 부분하고도 겹치는 부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미리 뭐 선행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번 시험 범위를 요 책으로 좀 대비할 거야. 책이 좀 두껍걸랑? 오케이? 돼? 당황하지 말고 갖고 다녀야 돼. 아, 이거 뒤로 넘겨라. 뒤로 하나 넘겨주고. 무겁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 봅시다. 사진은 뭐하러 봐, 씨발. 맨날 보는 얼굴. 옛날에 찍은 사진이 있어. 이건 요즘 찍은, 그래도 몇 년 전에 찍은 건데 옛날에 사진 찍은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에 호빵맨처럼 여기가 하얗게 나왔어. 너무 웃긴 사진이 있거든.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그 내가 이제 사진 그 스튜디오에 기사님한테 물어봤지. 그래서 왜 이렇게 웃기게 찍었냐 그랬더니 말씀드리기가 말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인상이 너무 무섭게 생겨서 여기다 볼터치를 좀 했다는 거야. 니네 호빵맨 알아? 정말 호빵맨처럼 나왔더라고. 존나 웃기게 나온 거야. 그래서 아씨 개그스럽게 나왔지 그랬더니 사진 기사가 그렇게 하더라고. 너무 무섭게 생겨갖고 저기 뭐야 볼터치를 좀 했대. 근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고. 근데 이 사진은 그래도 잘 나온 편이야. 자 여기 봐봐. 우리 지금 역학할 거야. 역학 엄마. 갑자기 생뚱맞게 역학을 왜 하냐면 이번에 나왔던 16번 문제가 대표적인 역학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엄마 뭐를 좀 해야 되냐면 엄마 물어봐. 우선 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고요. 힘을 갖고 자 관성하고 이건 이번에도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16번 문제에서 추가됐던 작용과 반작용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돌 부분도 좀 해야 되고 충돌을 하면서 뭐 해야 되냐면 1학기 이 기말고사 때 나왔던 그래프 분석하는 것까지 좀 같이 할 줄 알아야 돼. 네? 오케이? 그러니까 누적이니까 전자기도는 나중에 짧게 좀 한번 다시 또 할 테니까 자 지금 핵심은 여기가 좀 핵심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순서대로야. 물, 화, 생기 중에 물리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 화학이고 나머지 짝지류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열심히 잘 들어. 자 그리고 우리 추석도 지금 다 끝났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또 다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 수업 때 공지를 좀 전체를 해놨지만 10월, 11월 16일 날은 선생님이 수술을 해. 그래서 일요일날 수업을 그 수업을 못하는 거는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갖고 올릴 거야. 알겠지? 그건 다 무료로 올릴 테니까 그 주차가 다 빠질 거고 선생님이 수술을 해. 다리 수술을 하거든. 무릎 수술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선생님 나올 텐데 목발을 짚고 올 거야. 당황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목발을 한 두 달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와갖고 쩔뚝거려서 올 거야. 너무 또 비웃지 말고. 네. 생각보다 큰 수술이야. 선생님 무릎이 좀 안 좋아갖고 수술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무릎 뼈야. 그럼 무릎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관절염이 좀 심해갖고 인대가 끊어졌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뼈를 무릎 뼈를 이쪽을 좀 잘라 이렇게. 그래갖고 얘를 약간 다리를 이렇게 굽여. 그럼 다리가 이렇게 약간 오다리처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고정을 하냐? 여기다 쇠를 받고 여기다 쇠를 받고 쇠를 받고 쇠를 박아갖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6일에 이 수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가 되는 거죠. 되게 이렇게 올 거야. 아니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도 비슷한 수술 한번 했어. 농구하다 다쳐갖고 이 중학교 내 선생님 키가 크잖아.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 그 근처에 집 근처에 운동장이 있었어. 초등학교 운동장. 근데 선생님 이제 점프를 했는데 링이 닿더라고. 그 링을 잡았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잡아는 놓친 거지. 떨어지는데 그냥 엉덩이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렇게 떨어졌어. 이게 얼굴이야, 이게 팔이야, 다리야, 이러고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된지 알아? 손이야, 이게 엄지, 내 손가락이야, 손이야, 손이 이렇게 됐어. 팔목이 어떻게 부러졌냐면 여기가 뼈야, 여기가 뼈야.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 깨져서 아예 어긋났어. 내 눈을 봤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중3 때 겨울이었거든. 내가 너무 놀래갖고 이제 약국을 간 거지. 근처에. 약사 아저씨가 그렇게 욕을 잘하는 거 나 처음 봤네. 야, 이 미친 개새끼야. 손이 부러졌는데 약국으로 오면 어떻게 씨발 새끼야. 빨간 약 발라줘?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집 앞에 나와서 뭐 운동하니까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내가 너무 놀랬던 거지. 나 주머니 돈도 없었거든. 근데 이 아저씨가 약사 아저씨가 되게 이름도 기억나. 대화약국이야. 이 아저씨가 약사 아저씨가 택시 잡아갖고 택시비까지 줘갖고 나를 병원까지 데려다줬어.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이제 긴급 수술한 거지. 어떻게 수술했게? 얘랑 비슷해. 아까 수술하고. 얘를 다시 이렇게 이어.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쇠를 박는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이 수술을 했거든. 네? 여기. 그래서 선생님 손목이 여기보다 여기가 두꺼워. 네? 다음날 마취 풀고 얼마나 울었던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수술이 길어갖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 이걸 아직 못 뽑고 기부스를 하고 간 거야.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가 머리가 거의 1cm였거든. 그리고 입학식 날 갔는데 이제 머리는 얘처럼 거의 삭발이지, 팔은 이러고 마이는 걸치고 간 거야. 담임이 너 아프니까 교실에 있어 그랬단 말이야. 그 교실에 들어가서 맨 뒤에서 이러고 앉아 있었다고. 마이 이렇게 걸치고 머리 짧고 이 인상에. 또 애들이 정말 한 줄로 들어오더라고. 씨발 다 이러고 들어오. 내 아이도 기억나는 거. 고1 때 누가 지나가다 내 옆을 책상을 탁 쳤는데 볼펜이 또르또르 하다 뚝 떨어졌어. 근데 걔가 갑자기 모든 애들이 다 근데 그 새끼 나한테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야. 씨발 동급생인데. 그거 괜찮아 그랬단 말이야. 나중에 들었더니 애들이 꼬른 줄 알았다는 거야. 아무튼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이 쇠가 어떻게 뽑혔을까? 나는 사실은 이 다음 날부터 궁금했어. 엑스레이를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이게 쇠야. 이걸로 고정을 하고 몇 달 있다 풀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봤지. 그 중3이니까 내가 얼마 어렸어. 너희들도 어린 나이인데. 그래서 선생님 저 쇠는 어떻게 뽑나요? 그랬더니 벤치로 뽑지?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약간 장난기가 있어. 그래서 나 이제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 한 달인가 병원이 꽤 있었어요. 네, 중학교 3학년에서 나이가 어리니까 한 몇 주 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본 거야. 의사 선생님 이제 좀 알려주시죠. 정말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벤치로 뽑는다고. 몇 번을 말이야. 아 너무 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학생한테 환자한테 이렇게 막 야 간호사 네가 얘기 좀 해. 벤치로 뽑아요. 그랬더니 간호사님까지 나쁘네요 정말. 백이천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학생한테.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이거 뽑으러 갔다 병원에. 난 정말 병원에 들어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 마취를 해서 수술로 빼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의사 선생님이 야 가서 벤치 갖고 와 그러는 거야. 나 솔직히 말할까 벤치를 갖고 올 때까지도 안 믿었어. 그래서 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정말요? 대 벤치를 잡고 이렇게 쑥 뽑는 거야. 정말이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사람 몸에서 뭐가 있다 빠지니까 기운이 쪽 빠져. 그러니까 아프진 않아. 아프지 않은 느낌. 막 이런 느낌이야. 진짜야. 내 친구가 경찰대에 나왔거든. 지금 저기 수서경찰서에 있는데 경찰대 가면 그거 배워. 범죄의학 배워. 근데 옛날에 우리 집에 갖고 뭐 술 먹고 놀다가 이제 그런 얘기 나온 거지. 이 얘기가 나온 거야. 나오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원래 좀 잔인한 얘기인데 사람 몸에 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칼을 맞았잖아. 우선 그것부터 해볼게. 칼이 잘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 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칼이 우선 사람 몸에 잘 안 들어간대. 우선 왜 안 들어갈까? 뼈가 있지. 뼈도 있고요. 근육도 있잖아. 잘 안 들어간대. 니네 집에 가서 생고기 사다가 이렇게 칼로 찔러봐. 잘 안 들어가. 진짜야.
안 들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심이 알아? 햇대는 칼 이런 거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뾰족하니까. 근데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몸이요 완전히 초긴장 상태가 돼갖고요 근육이 갑자기 격렬이 돼갖고 얘를 잡는데, 그래갖고 이 칼을 못 뺀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거 다 거짓말이래. 그렇게 할 수가 없대. 왜냐면 들어오면 칼이 우리 몸이 아는 거지. 얘가 빠져나가면 이제 큰일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잡는 거야. 그래서 왜 영화에 보면 칼로 찌른 다음에 발로 차면서 빼잖아. 이게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는 얘기래. 아, 내 친구가 해준 얘기야. 내가 언제 칼로 해봤겠어. 돼?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영화에 보면 이러잖아. 야, 영화에 보면 이러잖아. 칼을 맞았어. 그래갖고 칼을 뽑아갖고 또 싸우고 씨발 다 거짓말이래. 칼을 맞으면 그 자리에서 움푹 주저앉는데요. 네, 몸이 딱 굳으면서 딱 쓰러진대. 그러니까 칼을 맞고 막 뽑아갖고 씨발 싸우고 다시 찌르고 다 거짓말이야. 다 명식이가 다 거짓말이야. 그 말도 안 돼. 특히 폐 쪽으로 만약 칼이 들어간다 그러면 폐 안에 공기가 들어간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목소리가 안 나온대. 쉽게 말하면 니네 통이 있어. 그럼 통 위에다가 이렇게 후 불면은 소리 나잖아. 근데 밑에를 구멍을 빵 뚫어봐. 그럼 공기가 그걸로 빠져나가면 소리가 안 나. 쉽게 말하면 공명이 안 생겨. 우리가 소리 내는 건 사실 공명이거든. 여기서 공명이거든. 이게 여기가 뚫리면 공기가 새어나가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억소리도 못 지른다고 하더라고. 돼? 그러니까 얘 빠지면 갑자기 칼 맞은 얘기다. 미안. 자, 그러면 힘부터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우선 이거부터 얘기해봐야. 힘이 영어로 뭐야 얘들아? 힘이 영어로 뭐야? 노노노노 파워 아니야. 폴스야. 오늘 좀 이따 당일 계기 1번이야. 힘은 파워야 폴스야. 폴스야. 알겠어? 이렇게 쓰는 거야. F. 얘들아 파워는 능력에 가까워. 야 우리 사랑의 힘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무슨 힘이야? 능력이. 야 니네 파워 오브 러브야? 폴스 오브 러브야? 파워 오브 러브. 야 폴스 오브 러브는 때리면서 막 씨발 그 나쁜 뭐 알고 있는 거야 뭐야. 그럼 좀 나쁜 거야. 알겠어? 자 그럼 6페이지 한번 펴봐. 선생님 나눠준 교재 6페이지. 자 거기다 줄 한번 거봐. 힘은 정의를 줄 한번 거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인데 빨리 줄 거봐. 거기다가 빨리 줄 거봐. 오늘 힘표가 잡화 문제 해야 돼 빨리. 자 그중에 이거 지워. 모양은 지워 얘들아. 모양은 지워. 모양은 지워 빨리. 모양은 지워. 자 우리가 배우는 물체들은 강체라고 해서 모양이 안 바뀌어. 야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 우리는 파티클 모델이라고 해서 엄마 물체를 점으로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잘 들어봐봐. 우리가 이제 힘을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자 요게 뭐냐면 작용점이야.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요게 바로 방향이야. 방향이 영어로 뭐냐? 아준아 방향이 영어로 뭐야? 디렉션이죠. 디렉션. 그래서 야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 이걸 뭐라고 그래? 디렉터라고 하는 거야. 감독. 오케이? 요게 바로 크기야. 그럼 니네 알아둬야 돼. 엄마 우리가 힘을 표시할 때 이 작용점을 어디다 표시하냐면 보통 물체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다 표시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물체를 파티클 점처럼 생각하는 거야. 돼? 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그래서 물리 문제에 보면 자주 나와. 뭐라고 하냐면 단 물체의 모양과 크기는 무시한다는 얘기를 하거든. 그게 이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표시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냐면 이 물체를 점으로 만든 거야. 특히 우리가 이 작용점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작용점은 목적어에 있어. 목적어에 있어. 돼?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 우리가 바닥에 어떤 물체가 있어. 그럼 이 물체가 지구가 얘를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 이게 뭐죠? 중력이야. 사실 중력이 우리가 그래비티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몸무게를 얘기할 때는 스몰 W를 써요. 자 이거 영어로 볼까요? 몸무게 할 때 뭐야? 이게 웨이트야. 오케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라고 얘기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봐. 지구에서 1kg짜리 질량은 중력 가속도 10을 곱해. 자 단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 그럼 얘가 얼마냐면 딱 10뉴턴이야. 자 뉴턴이 힘의 단위인 거 정도는 알아야 돼. 사람 새끼라면. 오케이? 됐죠? 특히 잘 봐봐. 이게 바로 뭐냐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구가 누구를 당기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네? 자 그럼 말해봐. 선생님 목적어 어디야? 여기야 여기. 이 목적어에다가 이렇게 작용점을 표시해 주는 거야. 오케이 말이 돼? 선생님 이딴 게 나올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미 시험 출제됐던 녀석이야. 오케이? 힘을 표시하라고는 안 했지만 누가 누구의 반작용이냐고 16번에 물어봤단 말이야. 대놓고. 오케이? 돼? 그럼 나중에 지금 바로 얘기해버릴까? 자 그럼 미리 얘기해볼게. 그러면 지구가 자 여기 F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그럼 지금 이렇게 기억해도 돼. 작용과 반작용. 자, 이 세상의 모든 힘은 다 짝수야. 자, 이 세상에 홀 힘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물리를 또 배울 때 보면 엄마 힘의 개수가 만약 5개가 그려져 있다. 그럼 이건 가짜야. 왜? 힘은 뭘로만 존재해? 짝수로만 존재해. 야, 니네 신발 하나만 신고 다닐 게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네? 그럼 니들이 말해봐.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작용,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봐. 해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그럼 반작용은 뭘까? 물체도 누구를 당겨? 지구를 당겨. 오케이? 다시 한번 써볼게. 이게 뭐라고요? 물체가 누구를 당겨? 지구를 당겨. 그럼 여기서 물어볼까? 지호야, 우리 저기 최지호. 돼? 최지호. 왜 땡겨? 사실은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통합과 원에 있는 내용이네. 왜 땡겨 서로? 만자로 시작해. 이게 만유인력이야. 돼? 그러니까 만유인력이 우리 교과 과정이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나마. 그러니까 물리선생님도 할 말은 있어. 서로 잡아 땡기는 이유는 만유인력인데 통합과 원은 만유인력 있잖아. 이러면 할 말은 없거든.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거의 없단 말이야. 이거 물리 원이죠 오히려.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얘가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가 밖에 뭐야? 작용, 반작용이야. 근데 선생님 봐봐. 어떤 미친 병신 새끼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내겠어. 그죠? 이렇게 되지. 책상 위에 물체가 있어. 이번 시험처럼 해볼까? 자석이 있어. 그럼 말해봐. 이렇게 물어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구가 자석을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 자석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건 이미 물리원 수능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야. 그럼 말을 바꿔봐. 자석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뭐야? 지구가 누구를? 빨리 따라해봐. 지구가 누구를? 자석을 당긴 거야. 그럼 반작용은 뭐야, 성환아? 자석이 누구를? 지구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성환아, 괜찮아? 기운. 야, 추석 때 많이 쉬었잖아. 그지? 안 쉬었어? 쉬었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쳐놀았잖아. 일주일 내내, 그지? 맞아. 사유가 맞아, 안 맞아? 가방도 안 풀었잖아, 씨발, 솔직히. 아니, 우리 애가 어제 학원 간다고 가방을 푸는데, 씨발, 금요일 프린트가 그대로 나오더라고. 금요일까지 학원 가고 그 뒤로 안 갔으니까. 그래서 너 숙제가 뭔데?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래서 가방 펴봐. 그랬더니 가방에서 금요일 프린트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너 그럼 금요일부터 가방을 연 적이 없어? 그랬더니 없대. 왜? 그랬더니 공부도 안 했는데 책을 왜 여니? 존나 순수하죠. 씨발 그래도 중3이라 정말 아무 짓도 안 한 거야. 했어 안 했어? 어? 뭘 했어? 수행평가 했어? 존나 당당한데? 아무튼 했어 안 했어? 가방 안 폈지? 조금 열었어. 어제 열었다는 건 병신아 공부를 했냐 이 얘기야. 그냥 연 게 아니라. 이거 뭔 얘기인지 이해돼? 야 교재 펴봐. 야 교재 펴봐 빨리. 뒤로 넘겨봐. 뒤로 넘겨봐 이씨 빨리. 자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있네. 65페이지로 가봐. 65페이지. 자 65페이지 26번 봐봐. 새로 나눠준 교재. 아이 그냥 글도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기억 봐봐. 기억.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맞아 틀려?
틀려. 자, 그럼 말을 고쳐봐. 기억에다 써봐. A의 작용 중요에다 써봐. A의 작용하는 중요에다 써봐. A의 작용하는 중요에 써봐. 그럼 뭐라고 그래? 지구가 누구를 A를 당기는 힘이야. 빨리 써보라고 마. 이게 시험 문제야. 심지어 수능 문제야 이게. 재재작년. 다시 지구가 A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라니까. 그럼 반작용 써봐. 그럼 뭐야? A가 누구를 지구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돼? 이번 16번에 나왔던 B가 A를 누르는 거야. A가 B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맞아봐. A가 B를 작용 반작용 맞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아, 이런 거 좋네. 야, 한번 넘겨봐. 또 넘겨봐. 야, 또 넘겨봐. 좋네 많아. 지금 29번 자석, 31번 자석 문제 써. 넘겨봐. 34번 자석. 다 자석 문제야. 이런 문제 존나 많단 말이야. 니네 학교 선생님 성향을 지금 딱 보인다고. 이런 문제 중에 문제를 골라고 낸 거야 지금. 하나 더 해봐 그러면. 야 73페이지 42번 봐봐. 73페이지 42번 봐봐. 기억 또 틀렸어.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틀렸다고. 다시 써. 그럼 뭐야? A한테 하는 중력. 지구가 누구를? A를. 말 고쳐란 말이야. 틀렸잖아. 그럼 반작용 뭐야? A가 지구를 이렇게 되지. 73페이지 42번에 기억 봐봐. 아, 문제 읽을 필요도 없다니까. 이거 문제랑 상관없이 그냥 맞는 얘기고 틀린 얘기 바로 고를 수 있다고. 기억. A의 자연 중력 다시 해봐. 그럼 지구가 누구를? A를. 맞아? 그럼 반작용 뭐야? A가 누구를? 지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구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나봐봐. 조금 수준을 높여볼까? 좀 수준을 높여볼까? 선생님 그럼 자연스러운 조건을 좀 살짝 해볼게. 선생님 그러면 작용 반작용 어떻게 해요? 크기가 우선 동일해. 네, 쉽게 말하면 얘하고 얘는 크기가 서로 같아. 자, 두 번째는 방향이 반대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동일 작용 선상에서 안 적어도 돼. 좀 이따 적을 수 있어. 선생님 작용선상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봐. 요 선을 이렇게 연결해. 그럼 이걸 작용선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작용선상에 있다라는 게 요 선에 얘가 이렇게 걸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요렇게 라인이 걸쳐 있다는 얘기야. 돼? 근데 선생님 이게 보통 문제를 그릴 때요. 어떤 문제 보면은 힘을 막 여기다 그려도 되는데 이래도 되나요? 돼. 상관없어. 왜냐면 얘를 똑딱대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평형이동 시켜도 돼. 그럼 벡터는 뭐 이런 걸 이제 벡터라고 하거든. 방향이 있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해. 지우야. 벡터는 요 크기하고 방향만 같으면 상동이야. 그러니까 얘를 똑딱대다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여기다가 얘를 똑딱대다가 이렇게 옮기면 돼. 크게 상관없어. 뭔 말인지 이해됐지? 됐지? 그럼 다시 6페이지 넘어가봐. 6페이지 빨리 넘어가봐. 6페이지 넘어가봐. 할 거 많아 지금. 넘어가봐. 그럼 야 힘은 다시 한번 해봐. 힘은 그럼 뭐냐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선생님 아주 간단하게 엄마 내가 정지 안에 밀었어. 그 뭐가 되는 거야? 움직이지? 움직이는 애를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 힘주면 멈추게 할 수도 있지.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이야. 줄거나 빨리 외워. 자 6페이지에 힘의 정의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래. 자, 니네가 나중에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역학 배우면 열역학이 뭐라고 그러냐? 열은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와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배워. 똑같은 정의야. 돼? 그럼 선생님 잘 봐봐. 엄마, 지우도 보고 다 봐봐. 엄마, 여기 봐봐.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힘이 없다면 한번 해볼게. 힘이 없다면. 자, 정리도 다 있어. 힘이 없다면, 힘이 만약 없다면 운동 상태의 변화도 없어. 자, 써볼게. 운동 상태에 변화가 없는 거야. 힘이 없다면 운동 상태에 변화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쵸? 근데 잘 봐. 운동 상태는 크게 두 가지야. 정지가 아니면 말 그대로 운동이야. 자, 그럼 니네 말해봐. 정지한 애가 그럼 상태 변화가 없으면 계속 정지야.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죠? 오케이? 근데 요건 좀 배울 의미가 있어. 잘 봐. 만약 물체한테 힘이 없잖아. 그럼 운동 상태가 지금 만약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단 말이야. 변화가 없으니까. 돼? 그 빠르기도 변화가 없고 방향도 변화가 없어. 이걸 뭐라고 해? 그래, 정확히 하면 등속? 이게 바로 등속 뭐야? 직성 운동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만 선생님 그럼 힘이 없을 때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 성질 이걸 뭐라고 해? 이걸 뭐라고 해? 이게 우리 교과나 통합과학 1에 있단 말이야. 지우야 이게 뭐야? 관자로 시작해. 이게 관성이야.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건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왜 유지하냐? 힘이 없어야 되는 거야. 즉 힘이라는 건 변화야, 변화.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관성이라는 건. 뭔 얘기 돼? 그러니까 애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 내가 물어볼게. 일정한 빠르고 물체가 운동해. 그럼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얘들아. 힘이 없는 거야. 돼? 왜 움직이는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우선은 지금 이것만 알고 있으란 말이야. 이게 운동 제1법칙이야.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그럼 내가 색깔 좀 표시해 볼까? 3법칙이 뭐냐? 요게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야. 이번에 나왔던 16번 문제가 요 관성과 바로 작용, 반작용을 비교하는 녀석이란 말이야. 됐죠? 자, 그럼 자, 여기서 여기 집중. 집중. 근데 여기서 봐봐. 얘 봐봐, 얘 잘 봐봐. 집중해봐. 얘 지금 정지했지? 참견한 정지했지? 계속 정지하고 있지?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힘 얼마야? 0이라고? 좀 이상하지 않아? 왜요? 여기 지구잖아. 지구에 뭐 있지? 중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 봐. 여기서 머리를 다시 한번 써볼게. 여기서 머리를 다시 한번 써볼게. 자, 너는 좀 빼놔. 좀 써볼게. 잘 봐야 돼. 집중 빡. 자,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각도야. 자, 그럼 말해봐. 다시 한번 해볼게. 얘가 F1이고 F2야. 얘는 여기다 쓸게. 그럼 이제 봐봐. 얘가 내려가려고 얘를 눌러. 자, 너희들도 지금 잘 생각해봐. 니네 엉덩이가 내려가려고 지금 의자를 누르고 있는 힘이 느껴져야 돼. 엉덩이에 관심을 가져봐. 돼? 잘 봐봐. 사실 내가 힘이라는 걸 언제 받는 거냐면 잘 생각해봐. 내가 힘이라는 걸 언제 받냐면 내가 이 앞쪽으로 걸어가려고 해. 근데 얘가 막았어. 막으면 씨발 미는 거야. 이게 힘이거든 사실은. 친구 싸대기도 생각해봐. 손이 날아가는데 씨발 얼굴이 막은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야. 돼? 그러니까 힘을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이렇게 저렴하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원래 힘은 뭐 장힘, 포스, 그러니까 뭐 필드 포스 아니면 뭐 분자력 여러 가지인데 그거 다 집어치고 봐봐. 물리적으로 힘이라는 건 손이 가는데 얼굴이 막으면 받는 거지 뭐 씨발 뭐. 맞아 안 맞아? 그럼 말해봐. 얘가 딱 1kg짜리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1kg짜리의 중력과 속도 9.8이 보통 중학생이 9.8인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10이라 할게. 10을 하면 딱 10뉴턴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10뉴턴의 힘으로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고 반작용이가 크기가 똑같으니까 얘도 10뉴턴일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만약 플러스 10뉴턴이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10뉴턴일 거란 얘기지.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얘가 막았어. 이게 이번에 16번에 나온 개념이야. 수직항력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얘를 눌렀단 말이야. 자, 그럼 이게 F3이라고 할게. F3. 그럼 이거 뭐 한 거냐? 물체가 누구를 누르냐면 책상을 누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책상을 누르는 힘도 딱 10뉴턴이야. 왜요? 얘 무게만큼 누르겠지. 맞아 안 맞아? 내 무게만큼 내려가려고 바닥을 눌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F3이야. 그럼 잘 봐봐. 니네 말해봐. 창렬이가 얘기해봐. 요 새끼의 반작용 뭐야? 거꾸로 해봐. 물체가 책상을 반작용 뭐야? 아니 반대로 책상이 누구를? 물체를 아래야 위야? 반대니까 어디야? 위겠지. 이게 바로 F4야. 잘 들어. 집중해. 이게 F4야. 그럼 써볼게. 이게 바로 뭐냐면 책상이 누구를 물체를 위로 미는 거야. 자, 이 새끼가 그 유명한 누구냐 바로 노멀 펄스라고 해서 노멀 펄스라고 해갖고 이게 바로 수직항력이라는 녀석이야. 즉 무슨 얘기냐?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돼? 이게 시험에 이번에 나온 얘기야. 바닥에 얘를 떠받치는 힘이 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이번에. 돼요? 자, 머리 써봐. 그럼 말해봐. 선생님 얘가 플러스 10이면 얘 마이너스 10이고 얘도 얘랑 같은 말이니까 플러스 10이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이야. 맞아, 얘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잘 들어봐봐. 이 물체한테 진짜 작용하는 힘 얼마야? 0이야 0 합치면. 돼? 간단. 너 이름 새로운 친구 이름 뭐였지? 승재?
정제? 무슨 정제? 송정제? 송정제? 그렇지. 정제 지금 알아듣고 있지? 그럼 정제가 한번 연습해봐. 정제야, 오른쪽으로 플러스 10N이야. 마이너스 7N 있어. 합치면 얼마야? 그렇지, 이런 거야. 이런 건 우리가 알짜임이라. 그러니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여기서 말하는 힘이 없다는 건 그냥 힘이 아니라 알짜 힘이 알짜 힘이야. 무슨 힘이 없다고? 알짜 힘. 특히 알짜 힘을 이렇게 써. 얼마? 알짜 힘을 이렇게 써. 영어로 넷폴스라고 써. 넷이 뭐야? 넷이 그물이야. 그물. 아, 왜 우리 탁구할 때 야, 그 네트 넘겨 하잖아. 배드만 할 때 야, 네트 넘겨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 넷. 무슨 얘기야? 봐봐. 얘를 그물로 싹 긁어봐요. 그물로 싹 긁어봐. 그럼 얼마 나와? 3N 나오잖아. 이런 게. 야, 그물이 뭐야? 야, 물에다가 딱 그물 넣으면 씨발 필요 없는 애는 빠지고 필요한 누구만 올라와? 물고기만 올라올 거야. 그런 개념이라고. 뭔 얘기지? 아, 옛날에 어떤 새끼 비역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뭔 개소리야, 씨발 새끼야. 이 어린애들 수업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물로 해서 뭐가 올라오대? 비역이요. 여기 씨발 새끼. 아, 통합가가 DNA가 뭐냐고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우유에 들었대. 아인슈타인 우유에 DNA가 왜 들어있어? 그랬더니 그건 DHA야, 병신아. 이건 도코사 헥산이라고 해서 오메가3 같은 데 있는 거야. 생선 기름에 있는 성분이야. 뇌를 발달시키는 성분이래 이게. DNA는 유전자하고 씨발 유전자가 우유에 왜 들어있어? 뭔 얘기인지 알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아는 체를 해. DNA가 뭐냐 했더니 다시 우유에 들어있다.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들은 얘기야. 오케이? 쌤이 요즘 중학교 2학년 과외하는 거 얘기해줬어? 대치동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 과외를 하거든. 아, 이 새끼 미친 새끼야. 진짜 이 새끼 사람 새끼 아니야.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1등급보다 공부를 잘해. 물리를. 정말 오랜만에 최근 몇 년 동안 가르친 애 중에 가장 공부를 잘해. 진짜 잘해. 심지어 얘는 2시간 과외를 하거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3시간 분량을 한 2개를 붙인 만큼 해. 더 웃긴 건 물리를 처음 배운 게 아니야. 나한테 지금 벌써 한 3번째 배우고 있어. 근데 물리를 진짜 족도 잘해.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중학교 2학년인데 키가 179야. 얼굴이 존나 하얘. 잘생겼어. 심지어 애새끼 착해. 씨발 존나 착해. 숙제를 씨발 50문제 내주면 50문제 다 해와. 그럼 많았니 그러면? 아, 네 조금 많았어요. 힘들었겠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100문제 내줄까 그랬더니 아, 선생님. 존나 잘해. 애새끼 예의도 발라. 씨발 더럽게 짱이나. 근데 얼마 전에 엄마가 학원에 오셨어. 수업하는데. 그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해도 엄마가 또 예뻐. 그 내가 물어봤어. 야, 어머니 혹시 뭐 하시니? 그랬더니 청담동에서 피부과 하시니. 닥터야. 아빠 뭐 하시니? 그랬더니 아빠 정형외과 의사래. 그래서 너는 어디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확고하더라고. 저는 고등학교는 용인자사고를 갈 거고 용인자사고에서 공부해갖고 의대를 갈 겁니다. 목표가 100% 확신. 특히 대치동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대치동 아이들은 꿈이 딱 하나야. 의대밖에 없어.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엄마 아빠가 다 의사야. 네? 실제로 대치동에 가보면 우리 선배님이 대치동에 사는데 초등학교 때 그 학부모 뭐 그런 거에 갔대. 학교에 갔는데 90%가 다 직업이 의사래.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왜 대치동이 학구열이 좋을까 알아? 대치동의 학구열이 좋은 이유는 엄마 아빠가 시골 출신인데 의대를 가갖고 성공을 한 거야. 그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자식한테 뭘까? 똑같이 의대를 가라고 하는 거야. 돼? 자, 요 위쪽으로 올라, 이런 뭐 서울지리 잘 모르겠지만 위로 좀만 올라가면 압구정동이 있어. 압구정동은 교육열이 별로 없어. 무슨 얘기냐?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시켜. 특히 압구정은 학원도 거의 많이 없어. 주로 있는 학원이 영어학원 정도? 오케이? 왜 이렇게 없을까? 내가 얘기해줬나 혹시? 예전에 한번 얘기해준 것 같은데? 안 해줬나?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들은 아빠가 부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부자야. 무슨 얘기야? 대대손손 부자야.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공부 같은 거 하지 말고 의사는 뭐 하려고, 맨날 죽는 거 봐서 뭐 하려고, 그냥 영어나 좀 하고 외국 가서 학위나 좀 따고 그냥 할아버지 그 저기 뭐야 사업 맡아서 해, 뭐 이런 거야. 돼? 급이 달라. 자산 규모가 50억 되면 여긴 자산 규모가 기본적으로 100억, 200억 돼요. 왜 그냥 압구정에 있는 34평 현대 아파트가 지금 벌써 가격이 40억이 넘었어. 대치동 음마아파트 30평대 없거든. 사실 20몇 평대인데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지금 한 30억 정도 하거든. 20몇 평이면 정말 여기에 4분의 1도 안 돼. 돼? 심지어 천장도 낮아. 점프하면 다 씹어. 근데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 돼? 그래서 여기 가면 정말 못된 아이들 꿈이 다 의대야. 미친놈들 존나 많아. 완전 개또라이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미친 새끼들이야. 여기서 미친 새끼라는 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대단한 새끼들이야. 중학교 2학년인데 심지어 어제 수업했거든. 금요일날 수업하거든. 추석이라 좀 게으른 필망도 한데 금요일날 딱 나왔더라고. 돼? 오후에 수업하는데 나와갖고 숙제 야 그래서 추석인데 조금만 더 내줄게 그랬더니 네 그래갖고 했어. 그래서 많았냐 그랬더니 많았대. 그래서 근데 또 시간이 많았잖아 그랬더니 또 들어봤더니 아빠랑 엄마랑 가족끼리 지난주 일요일날 다낭으로 출발해서 목요일날 왔대.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야 일요일날 갔다 목요일날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자야. 왜? 지금 여행비가 존나 비싸거든. 이때 가면 뭐야 사람들이 무지 많거든. 엄청 비쌀 때야. 돼? 한번 잠깐 한 2, 3일 가볼까 일본 가볼까 생각하고 비행기표를 알아봤는데 일본 비행기가 가는데 편도가 40만 원이더라고. 그럼 1인당 80이야. 그럼 내 가족 가면 비행기 값만 320이야. 돼? 그럼 다낭이면 더 멀면 최소한 비행기 값만 해도 1인당 한 100만 원 넘었을 텐데. 그죠?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하는 얘기야. 자, 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요거 뭐라고 읽어? 성원아. 시그마. 뭐 한 거야? 다 합친 거야. 혹은 얘를 이렇게 줬어. 힘의 뭐다? 합력이라고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도 어떤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어. 그럼 R점이 0이야. 그럼 우린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힘의 평형. 자, 참고로 얘들아, 평형은 영어로 대학교 가면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미리 외워도 평형이 뭐야? 영어로 혹시 아는 사람 있어? 밸런스 아니야. 지우 평형 혹시 알아 영어로? 아는 것 같아. 힌트 이자로 시작. 자 읽어봐. 뭐라고 해?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오케이? 얘네 이런 거 들어봤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 거기서 뭐야? 가격이 형성되지. 이런 걸 가격 평형이라고 해. 바로 프라이스 이퀄리브리엄이야. 오케이? 대학교 가면 진짜 많이 쓰는 단어야. 자, 우리 교재 7페이지에서 써놔. 얘들아, 빨리 7페이지에서 써놔. 7페이지 써놔, 빨리. 여기 7페이지, 여기 박스야, 박스. 7페이지 박스야. 우리 교재 7페이지 박스인데 빨리 적어놔.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지, 옌병알. 써놔. 기말고사에 나온다고. 이씨. 관성이 뭐냐고. 관성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뭐. 이거? 운동. 쉽게 운동. 됐어요? 자, 요거 가지고 좀 이따 문제를 풀 건데 5분만 좀 쉬었다 할게요.